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마일리틀 CDN 방송 오늘 두 번째 시간 마련했습니다. 저는 안준수고요. 여기 같이 예, 나오신 저는 분은 이국희입니다. 네. 지난번에 방송 한번 했는데 네. 주위 반응이나 개인적인 소감 어떠셨어요? 살찐 얼굴을 화면으로 확인하니까 다이어트를 하고 운동을 할 수 있는 자극제가 됐어요. 자극제를 줘서 지난주부터 운동 시작했습니다. 하시더라고요. 네. 예. 오늘 저희 의상을 지난번에 좀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셔츠로 바꿨습니다. 지나친 목주름과 네, 목에 제 접히는 로고는 그런 것. 계속 안 나오네요. 네. 그 개인 카메라 잡힐 때는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보다는 좀 덜 떨리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정말 제가 그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초반부에 굉장히 경직돼 있더라고요. 뒷부분 가서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네. 일단 저희가 웨비나를 하는 목적 자체는 긴 시간을 안 하고자 하는 게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이 어떤 정보를 갖다가 직접 읽으시고 직접 분석하시는 시간보다 저희가 오랜 시간을 세미나를 한다 그러면 시간 낭비가 되겠죠. 예, 그리고 또 오늘처럼 습하고 더운 날 또 어디 방문하셔서 또 그 발표 듣고 하려면 되게 힘드실 텐데 이렇게 편안하게 시원한 곳에서 이렇게 들으실 수 있는 것도 웨비나의 장점인 것 같아요. 사무실이 시원하면 네. 일단 스튜디오는 정말 시원합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마음에 들어요. 네. 다행이에요. 네. 그리고 중간중간에 다른 웨비나 달리 제가 채팅창을 계속 보고 있고요. 이번엔 저희가 도우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놓치는 질문이 있으면 도우미께서 저한테 알려주실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이 말씀하신 거 다 반영해서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주제인 소티가 무엇의 약자인가요? 소티가 State of the Internet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티라는 말을 좀 쓰고자 해요, 저희는. 왜냐하면 이거 표현하기가 너무 전 세계 인터넷 현황 보고서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State of the Internet 이렇게 해야 되니까 어려워요. 그거보다는 그냥 저희끼리 그냥 소티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불렀으면 좋겠고요. 네. 아카마이에서 분기별로 발표하는 인터넷 전 세계 인터넷의 어떤 접속 상태라든지 이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는 보고서입니다. 근데 저희가 상당히 많은 데이터를 갖고 이 보고서를 만들고 있죠. 그렇죠. 아카마이는 전 세계 웹 트래픽의 15%에서 한 30% 정도의 트래픽을 항상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기당 실제로 접속이 확인되는 그 IP 애드레스가 8억 개가 넘거든요. 전 세계 가용한 IPv4 IP 주소가 40억 개인데 거기에 거의 20% 정도 되는 진짜로 인터넷을 쓰는 대부분의 분들의 접속 기록을 저희가 갖고 있으니까요. 그걸 가지고서 사실은 인터넷의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그 정보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한 빅데이터를 갖다가 가공을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이 소티 보고서를 빨리빨리 내면 참 좋은데 이 방대한 분량의 이제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하려고 하다 보니 그 올해 그 1, 4분기 보고서 같은 경우도 최근에 사실은 릴리즈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나온 결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3개월 정도 늦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분기 보고서가 보통 6월에 나오고요. 2분기 보고서가 한 6월에 7월에 나오고 그 다음 보고서가 9월에 나오고 이러니까 한 분기 정도 늦어지는 것 같은데 그 소티를 볼 수 있는 방법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과거에는 PDF로 나와가지고 이게 지금 출력한 본이거든요. 이만한 걸 갖다가 이렇게 출력해가지고 보고 다녀야 되는데 60페이지면은 양 좀 많더라고요. 많아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싫어해요, 이런 거 출력하면. 그리고 요걸 갖다가 고작 해봤자 이제 PDF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아이패드에서 본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는데 사실 방법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반사 안 되게 이렇게 잡았는데 보면 이제 첫 번째는 State of the Internet이라는 모바일 앱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것과 애플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앱이 다 있고요. 이 앱을 보면 사실 과거 보고서까지도 다 그 자리에서 다운받을 수 있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주요 지표들은 이제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보면은 저희 사무실에 그 큰 모니터에 떠 있는 지금 현재 인터넷 트래픽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그거랑 동일한 거죠?
그리고 그거는 달라요. 달라요? 예, 아, 예. 또 따로 앱이 있습니까? 따로 있어요. 앱이. 따로 있습니까? 예, State of the Internet이라는 앱이고 네. 말씀하신 거는 네. 이름이 뭐더라? 넷 세션인가? 뭐. 예, 인터넷 현황을 보여주는 예, 거랑 예. 이 소티 리포트 앱은 좀 따로 예. 있으니까 조금 잘 구분하셔야겠네요. 그래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가가지고 State of the Internet이라고 검색을 하면 바로 뜹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URL은 사실 굉장히 미국에서 쓸 수 있는 URL인데 예, 소티.com이면 참 좋은데. 소티.com이면 참 좋겠는데 예. stateoftheinternet.com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네. 별개 마이크로 사이트로 빠져 있고 네. 요거의 가장 큰 장점은 과거 모든 데이터의 트렌드를 다 볼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잠깐 설명드리면 요렇게 트렌드 보고서 요것도 지금 그 사이트에서 바로 그냥 클리핑해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나라별로 직접 이렇게 골라가지고 인터랙티브하게 쓸 수 있는 데이터의 보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업무 하다 보면은 사실은 우리나라 말고 뭐 해외 특정 국가에 대한 인터넷의 어떤 속도의 변화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조사해야 되거나 보고하실 일이 많으실 텐데 그 사이트 가면은 원하시는 데이터 바로 뽑으실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 저희 고객분들께서도 뭐 한국의 인터넷 속도 평균 속도를 갖다 뭐 지난 뭐 한 3년간 데이터를 뽑아달라 그러면 저희가 일일이 뒤졌었어요. 네. 다 뒤져가지고 엑스 파일로 만들어가지고 보내드렸는데 예. 완전 헛고생을 했더라고요. 그냥 할 수 있더라고요 여기서. 네. 마지막으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리포트를 다운받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네, 저는 뭐 이렇게 아이패드는 아니고 태블릿에 담아갖고 저도 뭐 열심히 오늘 웨비나 하기 전에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세 가지 방법이 생겼으니까 일단 사용성에서는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네. 이게 보고서가 2008년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네. 이렇게 앱이 생기고 한 거는 사실 얼마 안 됐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잠깐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보면은 그 소티 보고서 나왔을 때 각종 언론에서도 또 소티 보고서의 수치라든 걸 이용해서 기사도 또 많이 내고 하시더라고요. 네. 일단 뭐 가장 언론에서도 많이 관심 있어 하시는 부분이고요. 일단 우리나라가 워낙 또 인터넷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예. 약간 자부심도 있어요. 네네. 우리나라가 항상 1등을 하니까 그거에 네. 대한 관심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사실은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정작 중요한 거는 전 세계 전반적인 속도에 비해서 얼마나 좋은가. 네. 좋은 건 알겠는데 얼마나 좋은지 이것도 사실 중요하기 때문에 네. 언론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뭐 뒤에 보겠지만 한 그 세계 평균 대비 한 4배 정도 빠른 걸로 이번에 네. 보고서에 나왔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인터넷 속도는 떨어지면 우리나라는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저희가 사실 뭐 지난주에 행사도 하나 있었는데 이 행사 이후로는 저 계속 소티만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네.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릴 텐데 일단 뭐 지금 질문들이 좀 들어오긴 하는데요. 네. CDN이 어떤 기술인가요? 이런 오늘 CDN 얘기는 솔직히 안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부분은 따로 조금 설명드릴 수 있는 박병수님께 따로 조금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제가 갖고서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CDN 얘기 할지 모르겠어요. 네. CDN에서 CDN 얘기 안 하면 뭘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목차를 보면 크게 지금 여기서 이제 달라진 점 큰 게 하나가 있는데요. 네. 뭐냐면 작년까지는 있었는데 그 소티 안에 있는 공격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공격 현황. 네. 그게 지금 빠졌습니다. 맞습니다. 그 아카마이가 작년에 프롤렉식이라는 디도스 그 방어하는 서비스 업체를 인수한 것처럼 아카마이가 요즘에 그 클라우드 보안 쪽에 대해서 투자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서 그 전 세계 어떤 공격 현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소티의 일부가 아니라 조금 더 분리해서 어떤 공격 현황에 대해서 잘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별도의 소티 보안 리포트를 만들게 되었죠, 이번부터. 네, 소티 보안 리포트라고 따로 네. 생겼습니다. 그게 언제부터냐면 올해 1분기일 겁니다. 올해 1분기. 네. 그러니까 이번 보고서부터 네. 빠져가지고 독립 보고서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stateoftheinternet.com에 가면 네, 같이 보실 수 확인이 있죠. 가능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앞에 나오는 게 이제 인터넷 페네트레이션입니다. 네. 인터넷 보급률. 그러니까 전 세계 사용자들 얼마나 많은 인터넷 인구가 사용하는지에 대한 내용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는 사실 이제 IPv4랑 IPv6를 갖다 구분해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IPv4와 IPv6에 대해서
네, 잠깐 그래도 좀 길게는 설명을 말고요. 네, 짧게 설명을 짧게 드리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설명을. 네, IPv4는 이제 1983년도부터 어떻게 보면 인터넷의 전신인 알파넷부터 거의 30년간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 인터넷 프로토콜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익숙하신 이 IP 애드레스, IP 주소가 나오죠. 보면은 네 자리로 되어 있고 0.0.0.0에부터 255.255.255.255까지 그렇게 돼 갖고 결국은 그 이진수로 나타내면은 2의 8승으로 된 각 자리수가 4개가 있습니다. 예, 그래갖고 이 네 자리로 나타낼 수 있는 전체 주소수를 나타내면은 2의 32승. 그래갖고 한 4억 개가 아니라 40억 개, 40억 개가 나옵니다. 40억 개. 예, 40억 개입니다. 예.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은 전 세계 인구가 지금 70억 명을 넘고 있는데 사실 IP 애드레스가 40억 개면은 사실은 부족하겠죠, 그죠? 네. 네, 그렇다는 얘기는 인터넷에 접속하는 인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IP 애드레스 자원이, IP 주소 자원이 고갈되는 현상이 생기고 있어요. 예, 저 때만 해도 사실 인터넷을 이렇게 광범위하게 대중들이 쓸 줄 몰랐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자, 그러면 IPv6는 도대체 예. 얼마나 많은? 예, 당연히 40억 개보다 훨씬 더 많은 거를 이제 수용하기 위해서 IPv6에서는 주소의 체계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일단 8자리이고요. 각 자리가 결국은 그 16진수로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00000부터 FFFF까지. 그러니까 결국은 16진수로 4자리. 이렇게 해갖고 2의 16승짜리가 8개가 있으니까 총 보면은 2의 128승. 그러니까 3.4하고 10의 38승. 그러니까 0이 38개가 있으니까요. 이거는 뭐 말로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울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뭐 실질적으로 무한대에 가까운 이제 IP 주소를 이제 수용할 수 있는 그 체계가 바로 IPv6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면 결국 이제 사실 이렇게 많이 필요하게 될지도 사실 모르겠지만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는 거고 일단 IoT 같은 걸로 인해서 맞습니다. IP 주소의 개수의 수요는 상당히 높을 걸로 보기 때문에 일단은 이걸 갖고 몇 년이나 버틸 수 있을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사실은 그 방금 말씀하신 그 IoT, 사물 인터넷 시대가 되면은 결국은 주위에서 보이는 모든 물건들이 개별적인 그 유니크한 IP 주소를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께서 지니고 계신 모든 물건들이 IP 주소를 갖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핸드폰도 IP 주소를 따로 갖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볼펜도 갖고, 노트북도 갖고, 아니면 마우스도 갖고,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IP 주소를 가지려면은 40억 개 갖고는 뭐 속된 말로 택도 없겠지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어떤 그 IP 주소 개수를 수용할 수 있는 IPv6라는 새로운 이제 프로토콜 체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께서 지적을 하나 해주셨는데 IPv6가 되면 인구 1인당 5,000개 IP 애드레스를 가질 수가 있대요. 아닙니다. 5천 개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아,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습니다. 여기서 예. 싸움으로 번지나요, 이게? 아니, 싸움까지는 아니고요. 그럼 정확한 정보를 말씀해 드려야 되니까요. IPv4가 갖고 있는 IP 주소 대비해서 IPv6의 이제 주소의 개수가 얼마나 많은지 보면은 7.9 곱하기 10의 28승 배만큼 많거든요. 그래갖고 이거를 진짜로 조금 이제 느끼기 위해서 예를 든다면은 그 해커들이 어떤 해킹 같은 걸 하기 위해서 IP 주소를 스캔을 하거든요. 만약에 어떤 스캐너를 쓰는데 초당 10만 개의 IP 주소를 스캔할 수 있는 스캐너를 돌린다. 그럼 IPv6의 모든 그 IP를 하려면은 550만 년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어마어마무지하게 많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는 거의 무한대 개수의 IP 주소를 지원하는 체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아마 그러네요. 혹시 5,000개 정도의 디바이스를 갖게 된다? 이건 어쩌면 가능한 예인데 네. 그거보다 많겠네요. 네. 자, 두 번째는 인터넷 속도인데요. 인터넷 속도에 대해서 저희가 나와 있는 데이터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평균 접속 속도가 있고요. 두 번째가 피크 접속 속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피크의 평균 접속 속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브로드밴드, 광대역 인터넷의 보급률. 이렇게 지금 보고서가 구성이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 저는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 사실은 평균 접속 속도랑 피크 평균 접속 속도 도대체 뭐가 차이가 나는지 네. 그거에 아세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준수님이 계시고, 이국희라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인터넷을 쓸 때 인터넷 속도가 들쑥날쑥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사용하는 인터넷의 평균 속도, 그리고 준수님이 사용하는 인터넷의 평균 속도를 합치면은 평균 인터넷 접속 속도가 되겠죠.
근데 이제 제가 인터넷을 쓸 때 갑자기 인터넷 상황이 좋았고 피크를 쳤어요. 그러니까 그 속도가 있을 거고요. 준수님이 느낀 피크 속도가 있잖아요. 그거를 평균한 게 평균 피크 속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데이터를 구성하는 방법 자체는 각 IP가 하루 동안에 가장 높은 속도를 보였을 때 네. 그거의 전체 평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거를 약간 의미를 부여를 하자면 뭐냐면 평균 속도는 전반적으로 사용자들이 네. 평균적으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속도입니다. 그래서 네. 아마 웹사이트를 만든 다음에 이 기준으로 만드는 게 제일 맞을 것 같고요. 네. 피크 평균 속도는 사실 웹사이트 제작하는 기준이라기보다는 네. 어떤 그 나라의 인터넷 현황의 인프라에 대한 여유를 나타내는 지표로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투자를 얼마나 여유 있게 해놨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KT에서 광대역 인터넷 통신을 쓰고 있는데 뭐 5메가짜리 패키지를 샀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보면 와가지고 그러거든요. 뭐 추가 비용 없이 그냥 10메가를 드릴게요. 이럴 때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용량이 굉장히 남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무료로 주게 되는데 네. 이게 또 저거랑도 관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인구 밀도랑도 관련이 있을 수가 있는 게 네. 100명이 모여 살고 있는 어느 한 지역이 있고 네. 그다음에 1000명이 모여 살고 있는 지역이 있으면 필요한 용량이 다른데 네. 1000명이 있는 곳에서 뭐 야간 시간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안 쓰면 네. 그 몇 명의 소수가 쓰는 용량이 어마어마하게 클 수가 있어요. 피크를 칠 수 예, 있는. 그래서 피크가 높을수록 네. 사실은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은. 그래서 음. 예를 들어서 뭐 10명이 10메가씩 갖고 있어가지고 100메가를 갖고 있는 지역이랑 100명이 10메가를 갖고 있어가지고 1000메가의 용량을 갖고 있는 데랑 피크가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예, 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보겠지만 평균 피크 속도는 홍콩처럼 정말로 인구 밀도가 높은 네. 데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표가 되겠네요. 그 대신 피크가 항상 나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예, 네. 아마도 야간에 네, 새벽 모두가 시간이나. 잠에 들 때 아마 네, 그때 네.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브로드밴드 광대역의 광대역 보급률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이거 보고서에 어떻게 돼 있냐면 4, 10, 15, 25 맞나요? 4, 10, 15, 25 이 기준으로 해놨는데요. 4는 일단 그냥 광대역이 제공되는지 네. 안 되는지에 대한 보급률 정도로 네. 생각을 하시면 되고 네, 10부터 이제 사실 고속 네. 고속으로 들어가고 15가 나온 이유는 사실은 4K 레디니스 때문에 네, 시작을 했습니다. 요즘에 사실은 그래서 가장 관심 있게 보시는 게 15메가 bps를 지원하는 어떤 가구 수나 어떤 뭐 사람 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 비율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죠. 예, 그래가지고 15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4K UHD 방송을 인터넷으로 하는데 60프레임으로는 안 된다고 해요. 맞습니다. 30프레임이라. 30프레임이나 24프레임으로 네, 전송으로 하면 15에서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25부터는 이제 사실상 60프레임 내지 네. 아니 본격적인 UHD 방송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상태.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이제 넷플릭스 같은 데서도 네. 4K 방송을 전송하기 위한 조건으로 관장 사항이 이제 네. 25메가 bps로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25메가 bps 기준 자체는 최근에 어디죠? 미국 통신위원회 FCC. 예, FCC에서 이제 새로 기준으로 채택을 했기 때문에 네. 아카마이에서도 이제 이런 기준이 이번에 추가가 됐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걸 하고 나서 이제 모바일 접속성에 대해서 이제 다루게 됩니다. 그 목차 중에서. 그래서 일단 그 모바일로 접속하는 셀룰러 접속할 때 평균 속도와 피크 속도를 저희가 보고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브라우저. 네, 브라우저죠. 무슨 브라우저를 얼마나 많이 쓰는지. 네. 여기서 중요한 건 브라우저가 모바일 브라우저입니다. 네,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네,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장애, 네. 대규모 장애나 특이 사항이나 이벤트. 근데 이거 굳이 알아서 뭐 하죠? 그래도 이제 전 세계에 어떤 이런 일들도 있을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조금 이제 아시면은 또 흥미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거는 뭐 뒤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네. 예,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터넷이 이게 뭐냐면 이 사후 보고이기 때문에 사실 당장 필요한 건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이런 일이 사회에서 일어났을 때 인터넷이 뭐 전체적으로 네. 없어질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접속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를 우리가
다른 나라의 사례를 통해서 알므로써 네. 어떻게 좀 대비하는 네. 이런 마음가짐을 갖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보면 알겠지만 뭐 아프리카나 무슨 뭐 태평양에 있는 섬나라나 보통 보면 조금 작은 나라들에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거는 뒤에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몇 개만 하고 나면 20프레임이 뭐래요? 60프레임이 뭐래요? 예, 초당 프레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초당 동영상에서. 동영상이 초당 60프레임짜리가 있고 네. 24짜리가 있고 뭐 네. 29.97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예, 영화는 보통 24프레임이고 네. TV는 30프레임인데 요즘에 고화질이 나오면서 더 좋은 화질을 위해서 60프레임 이런 표준이 나오고 있죠. 네, UHD에 아주 좋은 네. 동영상이 네. 1초에 초당 60프레임을 네. 선택을 하고요. 아, IPv6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예, 그 부분은 뒤에 그 IPv6 그 보급률에 대한 게 있으니까 그때 네. 설명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분명히 국내 이용률이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네, 그거에 그게- 대해서는 제가 조금 생각하는 바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문제냐 아니냐 그거는 네. 사실은 논란의 여지가 예,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는 좀 이제 의견이 그거 갖고 있으니까 너무 할것 말씀을 같지는 드리도록 않아요. 하겠습니다. 아, 우리 도우미들께서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요거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4분기